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학교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라 그랬어.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의문의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이 단원의 전체 내용은 의문의 변동이라고 불러요.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나오지? 의문이라는 말과 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의문의 정의 말해주세요. 의문의 정의 뭐였죠? 윤우, 의문의 정의. 그러지? 앞에 시작이 달라. 시작. 은수.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어허.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옳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무슨 단위? 최소 단위. 윤우가 있잖아. 모르는 건 아닌데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자꾸 헷갈려. 윤우야. 조금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 그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말했어. 얘들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의문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자음하고 모음을 의문이라고 한다. 얘만 의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음과 모음을 의문이라고 한다. 왜냐면 자음과 모음이 달라지면 그 말에 뭐가 달라지니까? 뜻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자음과 모음을 의문이라고 한다. 얘네들이 어떻게 될 때 연달아 뭐 하면? 발음하면. 연달아 발음하면 뭐가 된다고요? 변동. 연달아 발음하면 뭐 해진다고요?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걸 배우는 걸 뭐라고 한다?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문의 변동은 얘들아 뭐와 관련이 있어요? 발음법. 어떻게 발음할 거야? 라는 발음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얘들아 질문. 얘는 발음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표기에는 반영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쓰는 거 표기에 반영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어떻게 발음할까를 배우는 것이 표준발음법 의문의 변동 파트다 라고 얘기했었지. 자, 의문의 변동은 크게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지? 의문의 변동의 양상 몇 가지? 4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 누구? 우리가 안 했어? 탈. 시우야, 우리 안 했어 이거? 씨. 진짜?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 했어요? 그래? 그럼 지금 하면 되지. 아닌데 동재 보니까 한 거 같은데? 찾고 있어요? 아, 그래? 자, 여기 봐. 음운의 변동의 양상은 4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교, 탈, 첨, 추. 이렇게 4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교는 뭐냐면 얘들아, 교체야, 교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개의 음운이 있어요. A와 B 2개의 음운, 2개의 자음이나 모음이 있습니다. 2개의 자음이 만날 때 혹은 모음이 만날 때 2개 중에 하나가 다른 애로 교체, 바뀌는 애를 말해. 그러니까 A는 그대로 있고 B가 C로 바뀐다거나 A가 C로 바뀌고 B는 그대로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앞이나 뒤에 있는 어떤 음운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걸 모두 다 뭐라고 부르냐면 교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 탈은 뭐겠어? 탈 뭐겠니? 탈락. 2번째는 탈락이야. 그럼 탈락은 얘들아 2개의 음운이 만나서 연달아 소리를 내는데 연달아 소리 낼 때 2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 없어지는 거. 그래서 누구만 남거나 A만 남거나 뒤에 있는 B만 남는 것을 우리가 탈락이라고 말하는 거야. 당연하겠지. 첨은 뭐겠어요? 그렇지. 첨가. 그럼 얘는 뭔데 얘들아?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연속해서 발음이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다른 애가 끼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가 되는 거? A, C, B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것을 첨가라고 하겠지. 마지막 축은 뭐겠어? 축 뭘 것 같아? 축소 비슷해. 축소는 아니지만 축소랑 비슷해. 그렇지. 축약. 그럼 축약은 무슨 말? 줄어든다는 뜻이잖아, 얘들아. 두 개의 음운이 만나는데 두 개가 만나서 전혀 다른 뭐가 되는 거? 새로운 음운이 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축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양상은 교, 탈, 첨, 축의 4가지 방향성을 갖습니다. 이 4가지 말고 더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됐어요? 이 4가지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교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교체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교체가 제일 많구나? 그럼 우리 교체부터 배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교체부터 배운다. 그러면 교체는 뭐라 그랬어, 얘들아? 두 개의 음운이 만났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다른 것으로 뭐 하는 거? 바뀌는 걸 교체라 그랬지. 그러면 바뀔 때요. 그냥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비슷하게 닮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교체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일어나는 교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동화가 일어나는 교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가 뭔지 봅시다. 윤호야 혹시 여기 쓰고 있어? 여기 쓰고 있지? 여기 쓰지 말고 일로 와 우선. 왜냐면 얘들아 봐봐봐. 선생님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나 여기 안 써가지고 여기 쓰고 있으면 여기 설명은 또 놓치는 거잖아. 그럼 계속 수업은 놓치면서 필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장에 필기 못했으면 얘들아 우선 두고요. 이거 영상 계속 올라가잖아 주마다. 그치? 그러니까 그 영상 보고 다시 필기하거나 그거 다시 보면 돼. 아니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요거 못 썼으니까 잠깐만 지우지 말아주세요 하면 돼. 알겠지? 누나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을 먼저 따라가야 돼. 알겠지? 그럼 봐봐. 동화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동화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야? 동화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그래 맞아. 우리 누가 누구의 동화됐어 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그 두 대상이 한쪽으로 비슷하게 뭐 하는 거? 닮아가다야. 맞아? 이걸 우리가 동화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음운의 변동에서도 뭐가 일어난다고? 뭔가 한쪽으로 비슷하게 닮아가는 동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동화는 크게 종류가 나눠져요. 동화는 종류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에 따라서 나눠지냐면 방향에 따라서 나눠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봐봐봐. 두 개의 음운이 만나야 되지 우선 얘들아. 만난다는 얘기는 연달아 발음된다는 뜻이야. 두 개의 음운이 연달아 발음이 돼요. 근데 앞에 쓴 애를 첫째라고 하고 뒤에 쓴 애를 둘째라고 해보자. 그럼 보통 얘들아 첫째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첫째가 둘째한테 영향을 많이 주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한테 영향을 많이 줘.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한테 영향을 많이 줘.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애랑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앞에 애는 그대로 있고 B가 뭐가 되는 거? 앞에 말하고 비슷하게 바뀌는 거.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결국에 누가? 뒤에 애가 바뀌는 거지. 맞아요?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연달아 발음이 나는데 첫째,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첫째한테 영향 주는 거야. 둘째가 첫째한테 영향 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앞에 있는 첫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러면 앞에 놈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세 번째는 뭐겠어? 얘랑 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 두 개가 다 변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각각 있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용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양상을 보고 만들어지는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첫째가 둘째한테 영향을 주는 이런 방향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방향이지. 맞아요?
일반적인 방향이라 이럴 때를 무슨 동화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순행이라고 불러요. 그럼 생각해봐. 얘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대 방향이지. 반대니까 그렇지. 무슨 말을 써? 역이라는 말을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동화라고 해? 역행이라고 해. 얘들아, 얘는 서로 양쪽이 다영향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무슨 동화?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상호동화. 용어 알겠어? 아니, 그래서 어디를 닮아가서 어디가 바뀌느냐. 쉽게 말하면 어디가 바뀌면 뒤에 말이 바뀌면 순행. 맞지? 앞에 말이 바뀌면 역행. 둘 다 바뀌면 상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잠깐만 질문. 지금은 우리는 발음과 관련되는 걸 배운다 그랬어. 아직 이 내용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얘들아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신나 이렇게 돼요. 신라 이렇게 돼요. 그렇지. 얘의 표준 발음은 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가 연달아 발음이 난 걸까요?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 발음이 났어요. 자, 바뀐 걸 볼까요? 이렇게 됐죠. 맞아요? 누구가? 얘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랑 비슷하게. 얘는 똑같이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무슨 동화? 맞아요. 누가 바뀌었으니까? 앞에 놈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무슨 동화? 역행 동화. 괜찮아? 얘는 어때? 그렇지. 어떻게 발음돼? 칼, 그렇지. 랄. 맞아? 그럼 이제 안 써도 되겠지? 얘는 얘가 얘한테 영향 줘서 니은이 뭐가 됐어? 리을 됐어. 무슨 동화? 그렇지. 뒤에 거 바뀌었으니까 순행 동화. 맞아요? 얘는 어때요? 섭리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어. 이건 연달아 발음한 게 아니야. 얘를 연달아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될까? 섬리. 봐봐. 섬리. 이거 되게 이렇게 의도하고 발음해야 되지 않아?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발음 기관을 자연스럽게 하면 뭐가 되냐면 섭리가 돼. 섭리. 섭리.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해 줄 거야. 섭리가 돼. 그럼 질문. 누구도 바뀌고 앞에 놈도 바뀌고 누구도 바뀌었어? 뒤에 놈도 바뀌었어. 맞지? 그럼 이거 무슨 동화? 앞뒤 다 바뀌었으니까 무슨 동화? 그렇지. 이러면 상호 동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해 갔지? 어려운 거 없어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동화의 정도. 동화의 정도. 동화의 정도 두 가지 있습니다. 정도는 완전히 있고 불완전히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완전 똑같이. 불완전은 완전하진 않고 뭐하게? 비슷하게. 완전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잠깐 일로 와볼래? 얘들아, 얘는 완전 동화야 불완전 동화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완전 동화야 불완전 동화야? 완전이지. 왜? 니은이 뭐로 바뀌었어? 리을로 바뀌었지. 리을은 뒤에 말하고 똑같아 달라. 똑같지. 그럼 얘는 무슨 동화야? 완전이야. 얘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이지. 얘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이지.
맞아? 똑같이 바뀌냐 비슷하게만 바뀌냐 이 소리예요. 알겠어? 그래서 동화의 방향과 동화의 정도로 동화는 나눠지더라. 학교에서 동화라는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동화와 관련되는 수업을 선생님이 하셨다. 그럼 선지에 동화와 관련되는 내용이 붙여서 나올 겁니다. 알겠죠? 동화를 아예 말씀을 안 하시면 선지에 안 나올 거지만 동화를 말씀하시면 무조건 출제가 될 거니까 동화라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됐니? 자, 그다음 동화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비음화라는 말이에요. 그죠? 비음화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잠깐 지워볼게. 그럼 이제 1번 비읍화의 기본 내용을 생각해 볼게. 자, 우리 수업의 방향이 수업의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동화까지 배웠어요. 동화를 배우고 나서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냐면 1번 비음화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럼 잘 생각해 봐. 비음화 할 때 얘들아 이 화자가 무슨 화자라 그랬지? 이렇게 쓰는 한자 화라 그랬지. 이거 무슨 화자야? 무엇 무엇이 그렇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화라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온이 되는 걸 뭐라고 해? 그렇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되는 걸 뭐라고 불러? 이온화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이온화의 정의는 뭐야? 이온이 되는 것 이란 말이잖아. 그럼 비음화는 무슨 말이야? 말해줘. 그렇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 비음이 되는 것. 그럼 질문. 원래 비음이었던 애가 비음이 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없는 거 아니야, 얘들아? 원래 이온이었던 애가 이온의 상태를 유지하는 걸 이온화라고 해, 안 해?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럼 생각해봐. 비음화라는 건 결국에 비음이 되는 것인데 그럼 얘는 원래 비음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봐봐. 비음이 아닌 것이 누구로? 비음을 닮아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비음화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 동화 맞아요, 틀려요? 동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원래는 뭐가 아닌데 비음이 아닌데 비음을 닮아가니까 동화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괜찮아? 자, 얘의 기본 패턴. 기본 패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제가 이거 써드린 것 같은데. 맞지? 누가? 바다가. 누구? 니모.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날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거 순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비읍, 디귿, 기역이 누구와 연달아 소리가 날 때? 니은, 미음과 연달아 소리가 날 때 비읍, 디귿, 기역이 뭐로 바뀌는 애?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비음화라고 부른다. 맞아요? 그럼 질문.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비읍, 디귿, 기역은 자음 체계표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애야? 첫 번째 줄에. 맞아? 첫 번째 줄에 위치해 있는 애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무슨 의미라고 부른다? 좋은 방법은 파열음이라고 부른다. 맞아요? 그럼 얘네는 무슨 소리였는데? 파열음이었는데. 얘네가 누구를 만나서? 니은, 미음? 그렇지. 비음을 만나서 비음의 영향으로 뭐로 바뀌었어? 그렇지. 비음으로 바뀌었어. 결국엔 누구였던 애가? 파열음이었던 애가 뭐가 됐어? 비음으로 닮아갔어. 그러니 비음하는 얘들아 이런 말 쓸 수 있을까요? 비음 동화다 라는 말 쓸 수 있을까요? 어때? 동재 어때? 비음하는 비음 동화라는 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산뜻한 동재씨 오늘?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비음 아니었던 애가 비음 닮아간 거니까 비음으로 동화됐어요 라는 비음 동화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들아 뭐가 되면 비음이 되면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음화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괜찮지? 물론 이거 말고요. 다른 조건들이 몇 개 있기는 해.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뭘 나눠서 물어보려면
조건을 나눠서 물어볼 거면 그 앞에 보기에 조건을 드릴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면 비음화가 되면 비음으로 바뀌면 전부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비음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그럼 요거 하나 해보세요. 예요. 비음화 됩니까? 응? 돼요? 어떻게 비음화 돼요? 얘는 단계를 하나 더 거쳐요. 단계를 2번 거쳐야 돼요. 바로 비음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얘는 받침에 있으면 발음이 되는 애, 안 되는 애? 안 되는 애.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되지. 쌍기역의 대표는 누구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발음돼요? 우선 이렇게 한번 바뀌죠. 맞나요? 자, 그다음 그드브, 바다가 그드브 있고 뒤에 누구 있어요? 니은 연달아 소리 납니다. 기역과 니은이 연달아 소리가 납니다. 여기 누구? 기역. 여기 누구? 니은. 연달아 소리가 납니다. 그쵸? 그럼 기역이 뭐로 바뀌어요? 이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결국에는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그럼 이거 비음화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맞아요? 여기서 참고 우리 앞부분 내용이기는 했는데 얘들아,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뭐라고 하게요, 그러면? 우리 앞에 선생님이 3학년 때인가? 언제 내는 2학년 때인가? 했던 내용에서 우선 넘어갔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뭐라고 할까? 음절의, 그렇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질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라고요? 음절의 끝소리, 즉 다시 말하면 뭐? 받침을 발음할 때. 받침 발음은 모든 자음이 발음되지? 모든 자음이 발음되지? 않는다. 대표음 몇 개로만 발음된다? 7개로 발음된다. 불러줘. 그 너네 이거 외우잖아. 뭐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뭐 이런 거 외우잖아. 맞죠? 그지? 그래서 이거 외웠잖아.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교훈. 아, 비음하고 모고가 일어나려면 만약에 뭐가 일어나야 될 조건이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될 조건이라면 얘가 먼저 일어난다.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다른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음운의 변동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되면 얘가 먼저 일어나요. 알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요게 비음화의 내용이었어요. 괜찮아?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예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괄호 2번으로 가보세요. 괄호 2번으로 가보세요. 괄호 2번에 뭐라고 쓰시냐면 얘들아. 괄호 2번에 리을의 비음화라고 써보세요. 괄호 2번 옆에요. 리을의 비음화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 비음화의 패턴을 써드렸잖아요. 이 비음화 패턴에 보면 리을 있어요, 없어요? 리을 없어요. 그죠? 리을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사실 비음화에서 취급하는 자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리을이 들어가는 말 중에 뭐가 있는 애가 있어? 리을이 뭐로 바뀌는 애가 있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뭔데 패턴이? 바다가 똑같아, 바다가. 바다가 똑같아.
여기 누가 붙는데? 리을이 붙는데. 헐, 선생님 니은 아니고요? 네. 리을이 붙는데 이 리을이 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드브는 똑같고요. 이 니은이, 리을이 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아,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구나. 그럼 결국 리을의 비음하는 리을이 누구로? 니은으로 뭐 하는 거?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리을의 비음화라고 부른다. 리을의 비음화라고 부른다. 특이한 경우여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석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석류 한번 볼까, 얘들아? 석류 한번 볼까? 석류 어때요?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근데 발음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리을이 뭐로 바뀝니까? 니은으로 바뀌죠. 맞아요? 근데 얘들아 질문. 얘가 얘로 바뀔 조건은 있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뀔 조건은 있어? 없지 않아? 맞지? 그래서 얘는 순서가 있어. 이게 1단계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1단계가 일어나. 그럼 질문. 저렇게 일어나고 나면 제가 뭐가 일어날 패턴이 돼? 그렇지. 그드브가 은음우가 되는 패턴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석류라는 단어는 성류가 되는데 얘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은 특이한 현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특별히 무엇이라고? 리을의 비음화로 이름 붙여 씁니다. 사실은 얘들아 기억이 이응이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요 과정에서 생각해봐. 기억이 이응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왜요? 그드브가 느무 만나는 조건이니까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건 당연히 비음화 맞는 건데 리을은 왜 니은데?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거 그래서 특별히 무슨 이름으로? 리을의 비음화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유음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유음화는 되게 쉬워. 2번 유음화. 유음화의 패턴은 단순합니다. 얘들아, 유음화 정의 한번 니네가 말해볼래? 유음화 정의 말해줘. 거기 안 봐도 돼. 말해줘. 유음이 아닌 것이 뭐가 되는 거? 유음이 되는 것.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럼 질문. 유음화도 동화라고 말할 수 있어? 당연하지. 왜?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아니었던 애가 유음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유음이 동화됐어요. 유음으로 동화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질문. 우리 자음 중에 유음 몇 개였어? 하나였지. 자음 체계표에서 어디 있는 애가 유음이야? 제일 밑에 칸. 제일 밑에 칸이 유음이었지? 유음 누구 있어요? 리을 있어요.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뭐로 바뀌는 게 유음하겠어? 리을로 바뀌는 게 유음하겠지? 패턴은 단순합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리을의 앞뒤에 뭐가 올 때? 앞이나 뒤에 니은이 올 때. 니은이 올 때 누가? 요렇게 영향 줘서 뭐 되거나 리을 되거나 요렇게 영향 줘서 뭐 되는 거? 리을 되는 게 유음하였죠. 그럼 우리 아까 얘들아 선생님이 동화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단어가 있었어. 누구요? 얘요. 맞죠? 그럼 생각해봐. 얘는 누구와 누구가 연달아 소리나?
얘네 두 개 연달아 소리 나지. 그럼 이거 누가 일어날 패턴? 유음화가 일어날 패턴. 맞아? 그래서 얘 발음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잖아. 맞지? 얘 누구랑 누구가 연달아 소리나? 리을하고 니은이 연달아 소리나? 뭐가 일어날 패턴? 유음화가 일어날 패턴. 맞아?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되는데? 칼, 랄. 결국에 리을, 리을로 바뀌었구나. 이게 뭐예요? 유음화의 기본. 그럼 유음화는 얘들아 사실 패턴도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유음화 자체가 문제가 막 엄청 어렵게 출제되지는 당연히 않겠지. 맞아? 여기다 플러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요. 유음화의 예외입니다. 유음화의 예외. 거기 우리 책에 유음화의 예외 있나요? 없어요? 없는 건 쓰셔야 돼요. 유음화의 예외. 그럼 얘들아 예외 내용을 먼저 쓰기 전에 사실 여기다가 요만큼 빈칸 남겨놓을게. 왜냐면 여기 내용 쓸 거니까 얘를 먼저 들어줄게. 한번 생각해봐. 시우 여기 보여? 아 시우는 보여? 동재 보여? 응. 도현이 보여? 자 봅시다. 발음해 주세요. 공권이요. 응? 자 발음해 주세요. 공은 공이겠고요. 그 다음 어떻게 날까요? 공권이에요? 공권이에요? 권. 우선 권이에요. 력이에요. 공권력. 공권력. 뭐가 편해요? 력이 편해요? 력이 편해요? 니은이에요? 리을이에요? 오도선을 하나만 결정해줘요. 니은이 편하죠. 맞아요? 두 번째 얘요. 응. 그럼 봐봐. 생산량이 편해요? 생산량이 편해요? 량이죠. 얘는요? 예? 란이요, 란. 이게 란. 의결란이요? 의견란이요. 난. 의견난. 마지막 얘요. 오. 이, 번, 뉴. 요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 지금 다 유음화가 일어날 패턴에 적용될 수 있는 단어 구조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니은, 리을, 니은, 리을,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거든? 맞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유음화가 일어나면 얘는 원래 어떻게 발음돼야 돼? 얘 어떻게 발음해야 돼? 유음화가 적용되면 공권력 이렇게 발음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 공권력이 아니래. 얘는요. 생산량이 아니래. 얘는요. 의결란이 아니래. 얘는요. 입원료가 아니래. 그러면 원래 다 유음화가 일어날 패턴에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왜 얘는 유음화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유음화의 예외예요. 얘는 왜 안 일어날까? 내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봐. 내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 네 개 공통점. 얘는 힘은 힘인데 어떤 힘? 공권 힘. 공권이라는 게 공적인 거지. 공적인 걸 말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얘들아 공권이라는 한자어에 력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맞아? 하나만 요거 더 해볼게. 생산량은 무슨 말이야? 생산하는 양. 맞아요? 그럼 얘는 생산이라는 한자어에 량이라는 한자가 붙었다고 말할 수 있어? 맞지? 그럼 세 번째는 뭐야? 의견을 적는
부분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는 의견이라는 한자어에 란이라는 한자가 붙었다고 말할 수 있어? 네. 마지막 2번류 어때요? 2번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번이라는 한자어에 료라는 한자가 붙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그럼 4개의 공통점 뭘까요? 4개의 공통점 뭘까? 자, 합성어까지는 아니고, 합성어는 아니고, 잘 봐봐요. 한자어에 다시 뒤에 뭐가 붙었는데? 한자가 붙어서 됐어.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력, 량, 란, 료 얘네들이야. 한자어에 력, 량, 란, 료, 그 다음에 뭐 lie,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붙었어. 아, 뭐 이거 령 이런 것도 있어. 요런 말들이 붙어서 된 단어들. 요런 단어들. 요런 단어들. 얘네들은 리을을 무엇으로? 니은으로 발음한다.